닷새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선이 서울 동작을에서의 야권연대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와 통합진보당의 유선희 후보가 어제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는데요. 수원정의 정의당 천호선 후보와 또 수원병의 정의당 이정미 후보도 사퇴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루어지는 이틀간의 사전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또 다른 접전 지역이죠. 경기 수원병의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를 연결해서 재보선 이야기와 또 세월호 전국에 대한 견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손학규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보선에서 수원병에 출마하셨는데요. 우리가 8달이라고 하죠? 네네. 네, 물론 8달하고 네. 권선구의 일부, 네. 순동, 탑동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당 차원에서 전략공천이긴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계신가요? 예, 물론 직접적인 계기는 당의 요청에 의해서 어려운 데 나가서 앞서서 싸워달라 뭐 이래서 나왔습니다만 네. 이번 선거 의미를 저는 정치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정치가 실종되어서 그 국민들이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시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가 아닙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민생이 어려운데 정치를 바로잡을 일꾼이 필요하다. 거기에 저 손학규가 나섰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 경제팀 경기 부양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가계 소득 늘리기에 올인하고요. 내수를 깨운다. 기업보다는 가계, 성장 공식을 뒤집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앞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과연 이 정부가 그런 의지를 제대로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난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대표적인 구호가 복지사회와 경제민주화였습니다. 예. 그러나 어제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계속 강조한 것이 규제 완화였거든요. 그렇죠. 규제 완화 물론 규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만 그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서민들 경제 이런 것은 계속 어렵습니다. 네. 바로 이곳 수원에서도 어제 수원에 특히 이제 8달 전통시장의 중심지인 이곳 8달에 전통시장 22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수원역 앞에 나와서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대형 롯데 쇼핑몰이 들어서서 수원의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를 망치게 만들어냈다. 네. 결국 이명박 정부 이래로 대기업 위주로 예. 또 지역의 골목상권 전통 시장 이어 죽이는데 결국 규제 완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계 중심의 새로운 경제 질서 재편, 네. 또 성장보다는 내수 위주 방향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그게 제 느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보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서울 동작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네. 네, 물론 손학규 후보께서 지금 출마하고 계신 수원병에서도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네. 동작을에서의 어떤 후보 단일화, 그리고 수원 어떤 병에서의 이정미 후보의 사퇴,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후보의 사퇴 저도 의외였습니다. 네. 노회찬 후보가 24일까지 단일화하겠다. 안 되면은 자기가 사퇴하겠다. 그랬었는데 오히려 기동민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예. 기동민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기동민 후보가 던진 것 높이 살 일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야권의 지지자들이 예. 박근혜 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치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이런 기운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권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했겠죠. 네. 그런 면에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기동민 후보가 전략 공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전략 공천시켰던 후보를 사퇴시키는 모양새여서 지금 비판의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예. 그러나 지금 그 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우리 야권은 야권대로 전열을 정비해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때마다 항상 그 막판에 나오는 야권 단일화 문제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여당에서는 계속 나눠먹기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또 국민들은 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어떤 야당의 모습에 또 실망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제가 저도 그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예. 연대라고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역사에서 한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다만 그 연대가 당장 눈앞에 목전의 이익만을 위해서 또 나눠먹기식으로 비친다. 그러면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이 연대가 제대로 정책과 이념적인 그 동질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사회 미래 비전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깊이 성찰하면서 네. 연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지론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네.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판단에 대해서 야권은 다시 한번 겸허한 자세로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손학규 후보께서는 민주당 대표까지 이제 역임을 좀 하셨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야권 연대라든가 후보 단일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가 예. 지역 후보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당이 마지못해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막판의 형국이거든요. 예. 처음부터 야권 연대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야권 연대에 대해서 네. 한편으로는 연대라고 하는 민주정치의 한 틀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공학적인 산술적인 연대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그 점 국민들 앞에 겸손한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연대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아마 이래서 네. 적극 나서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수원병, 수원 8달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맞상대인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와의 관계를 두고 일단 정치 신인대 정치 거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선거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를 왜 8달에 내보냈겠습니까? 네. 8달이 어려운 데니까 예. 내보낸 거 아닙니까? 네. 남경필 후보가 5선을 했지만 아버님 남평우 의원까지 해서 7선을 내리했습니다. 예. 보통 22년 아성이다 그러는데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에 민주공화당의 이병희 의원이 5선인가 7선인가 20년 넘게 했습니다. 한 50년 여당의 아성이고 보수의 아성입니다. 예. 그렇게 치면은 손학규 개인이 이 거대한 여당, 거대한 보수층과 싸우고 있는 사실은 거꾸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 거대 여당, 거대 보수의 골리앗과 저 손학규 개인 다윗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당장 어려울 게 맞죠. 제가 저희 야당의 중진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전형적으로 여야가 갈리고 여당의 아성인 곳에 와서는 사실은 와서 보니까 네. 이게 분당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예.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민심의 변화는 좀 읽고 계신가요? 가는 데마다 아이고 우리 도지사 오셨네, 우리 손지사 오셨네. 도지사님 오래간만이에요. 이렇게 반기는 것.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바로 이곳 발달해서 경기도청하고 도지사 관사도 여기 발달해 있습니다. 네. 주민들 다니던 이발소 주인도 만나고 시장에 다니면은 네. 아이고 우리 집에서 쌈밥도 많이 드시고 이런 얘기들 길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도 하고 하시는데 예. 이제 이분들의 기대는 도지사 때 저 사람이 경기도를 위해서 했었던 일, 특히 수원에 광교 신도시를 세웠다든지 광교에 테크노밸리 융합기술원이 있는 테크노밸리를 세우고
그 행궁 복원하는 데 앞장서고 도로망을 만들고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살리는 데 대한 기대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손학규에 대한 기대, 팔달을 살리고 또 나라 살림을 잘할 사람 이런 데 대한 기대가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김용남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좀 강력히 이렇게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계속 힘을 좀 싣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민들 사이에서 재보선 임기가 끝나는 1년 8개월 후에 과연 손학규 후보가 팔달에 남아있겠느냐. 뭐 이런 의혹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뭐 지도부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 네. 의뢰하는 소리죠.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의 능력이죠. 네. 그 국회의원의 힘을 갖고 그 지역 발전을 누가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분당에서 지난번에 보궐선거에 나와서 18대 국회의원 짧은 기간을 했습니다만 1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만 그 기간 중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 20년 넘게 협동조합 운동하던 사람들의 수건이었는데 제가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분당에서는 그동안에 커다란 2개 수건 사업이 있었는데 신분당선의 미금역을 만드는 것하고 네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하는 건데 그걸 해냈거든요. 예.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느 힘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죠. 네. 그 팔달에 계속 남아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이죠. 팔달에 언제까지 있느냐 하는 것은 팔달 주민들이 결정할 일이죠. 네.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 전국 현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 조우영 정책위 의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고요. 세월호 특별법 계속 지금 공전되고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견해시고 어떤 해법이 좀 있을까요? 주호영 의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예. 그 실언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 세월호 사태가 기본적으로 그 교통사고라면은 세월호 사태를 두고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사과를 했습니까? 예. 특히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나와서 큰절을 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하나의 교통사고마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문제는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 사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국가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자신도 국가 개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세월호 사태에 대한 인식,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네네. 제가 말씀드린 저녁이 있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정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병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후보 만나봤습니다.